네, 화요일장 이슈를 살펴보는 미증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IM증권 도곡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죠. 과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이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하는 데는 어제 메모리얼 데이로 미증시가 휴장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대한 50% 관세를 유예하겠다 이 소식이 나왔고 또 오늘 개장 전에 케빈 헤셋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에 또 몇 가지의 무역 합의를 볼 것이고 또 좋은 딜이 있다면 낮은 관세를 일부 국가에게 부과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해서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중국 이제 관세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갔고 결국은 이제 EU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은 유럽의 이제 디지털세와 관련된 철회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디지털세가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뭐 구글이나 뭐 메타나 애플 이제 아마존과 같이 실제로 연간 한 3% 정도의 디지털세를 이제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제 디지털 사업을 통해서 그 유럽 국가들에게 실제로 수입을 얻고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물론 영국과 캐나다 포함이긴 하지만은 이게 연간 실제로 세금만으로도 대략 한 10억 달러 정도 이제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철회를 해달라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요청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제 너네들도 이제 반도체나 철강과 관련해서 우리와 이제 관세를 좀 협상하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초반에는 좀 협상이 조금 난전을 좀 보이긴 했었지만은 일단은 이틀 만에 보여왔고 과연 이게 앞으로 이제 뭐 단기적으로 빨리 끝날 거냐 아니면은 이게 연속성이 계속 지속될 거냐에 따라서 여러 이제 아시아, 동남아 쪽 아시아까지 관세에 조금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이제 LNG나 이런 마이크로칩과 같은 반도체 쪽에 어느 정도 유럽이 그런 구입에 대한 승인만 해주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관세 협상이 생각보다 좀 빨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황에서 이제 이슈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오늘 저희가 해볼 이야기는 지난해에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투자액이 공개가 됐는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상 최대치죠. 160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도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40%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1위를 기록한 건데 뭐 고사양 메모리죠. 뭐 HBM과 같은 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투자 확대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이 반도체 장비 투자를 좀 대대적으로 늘리면서 미국과의 이런 경쟁을 앞다퉈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 반도체 투자 트렌드가 이렇게 이어진다면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한테는 좀 어떤 영향을 앞으로 줄까요? 굉장히 크죠. 실제로 이제 미국의 이제 KLA나 이제 어플라이드 머틀리어스 같은 경우도 전년도부터 이제 중국 쪽에 장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사실 어느 정도 많이 빠져나오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이제 자급 조정하는 이제 영역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만 하더라도 자급 자족률을 그 25%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지금 이제 DDR4까지는 일단은 중국이 계속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창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YMTC도 같이 이제 우리나라 장비들도 계속 꾸준히 도입을 하게 되면서 발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일단은 정책적으로도 확실히 조금 미국과는 다릅니다. 이제 트럼프 정책 같은 경우는 물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내 이제 인텔이나 여러 이제 마이크론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장 이전을 좀 요구하고 있고 실제로 보조금을 오히려 삭감하는 정책을 하고 있죠. 대신에 중국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 공장을 짓게 되면 오히려 보조금을 계속 육성을 해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중국에서 공장을 짓는 제품을 사게 되면 보조금을 더 많이 주는 상황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국가들이 중국에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당장에 중국이 뭐 HBM이나 뭐 엔비디아처럼 AI 칩을 당장에 만들 수는 없긴 하겠지만은 대신에 젠슨한 대표가 계속 견제를 하는 게 하웨이가 발빠르게 지금 AI 칩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느 정도 막고 오히려 미국이 중국 쪽에 이제 수출을 풀어달라고 계속 이제 재고를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간이 걸린다고 하게 되면 5년 안에 생각보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빠르게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면 AI 관련 종목들 이야기도 좀 곁들여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엔비디아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내일장 마감 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새벽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의 이런 반도체 규제로 인해서 중국에 대한 이런 매출 타격이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미국 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실적 자체는 좀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그렇죠. 엔비디아가 한 4월 초 이제 중국 H20 수출 금지 이슈 이후부터 이제 반응이 좀 강하게 나오긴 했었는데, 물론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와 이제 JP모건에서 이제 엔비디아 이제 프리뷰 이제 자료가 나오긴 했습니다. 일단은 뭐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번 실적의 강전 포인트 자체는 결국은 지정학적 이슈, 과연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얼마만큼 이제 미스가 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 전산 대표가 4월 초에 얘기했을 때 55억 달러 정도에 대한 규모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실제로 이제 JP모건 같은 경우가 이번에 좀 재밌는 자료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증권사나 이제 그런 셀사이드 쪽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이제 시장에 노출이 되어 왔었지만은, 최근에 이제 바이사이드, 흔히 말해서 이제 캐피탈이나 이제 운용사 쪽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왔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엔비디아가 중국 쪽에서 나올 미스가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조금 반영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게 주가에는 지금 당장에 반영되진 않겠지만은, 물론 이 목요일 날 만약에 실제로 그런 엔비디아 관련 미스가 중국 쪽에, 실제 중국이 엔비디아 전체 매출 비중에서 대략 한 17에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미스가 나오게 되면은, 물론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최근에 블랙에 관련돼서 저사양 칩을 어느 정도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만약에 시장을 이끌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실적인 미스가 나더라도 향후에 대한 전망 자체가 좀 뒤바뀔 수 있다라고 해봤을 때, 워낙 최근에 이제 젠슨 대표가 조금 공격적으로 얘기를 했죠. 우리는 빅테크 쪽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정부나 이로 바깥으로 대만 쪽이나 이제 중동 쪽으로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좀 시장을 얼마만큼 그 미스를 메꿀 수 있을지가 이번 실적 발표의 조금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전반적으로 좀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요. 많게는 3% 넘게 오르고 있는 관련주들의 흐름을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투자 전략 앞으로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의 반도체 장비주들이라든지 AI 관련주들,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들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물론 이제 지난 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빅테크의 뭐 캐펙스 투자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사그라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 대한부터는, 물론 지금 우리가 사우디 이제 그때 순방을 했을 때 블랙에 1.8만 개에 대한 AI 칩을 구매해 온다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아직 끝나지 않은 게 아랍에미리트입니다. 그때 간 거는 기존에 이제 AI 쪽에 대한 규제는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를 이제 보여왔었고,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데이터 센터와 여기에 따른 AI 칩 구매가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대만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과연 데이터 센터나 여기에서에 대한 그 젠슨왕의 그 엔비디아에 대한 방향성이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에 대한 여부가 좀 중요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작년만큼의 좀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이제 밸류에이션에 따른 상향된 모습들이 어떤 다른 시각으로 좀 갈지가 조금 주목된다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IM증권 도곡 WM 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도움 말씀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